이번에는 크랙이 있는 치아는 결국 발치해야 할까? 이런 질문, 어, 어떻게 보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죠. 크랙이 있는 치아는 결국 발치해야 할까? 뭐, 꼭 그렇지는 않죠. 어, 사실 크랙이 아니라 완전 쪼개진 치아도 증상 없이 꽤 오래 잘 쓰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꽤 있죠. 알 수 없어요. 이게 결국 결론은 뭐냐면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죠.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죠. 무조건 뺀다, 무조건 안 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그래서 근데 어디까지 모르고 어디까지 아는지 그걸 구분하는 게 지식이죠. 그래서 이제 크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크랙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균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파절선, 뭐 파절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크랙보다는 이제 그 좀 더 넓은 범위의 치아 파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치아 파절. 그래서 음, 아, 씹을 때 이제 크랙의 전형적인 어, 증상이 씹을 때 깜짝 놀란다. 뭐, 뭐 이런 게 보통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치료 계획이 보통 이제 1번 프라비저널 크라운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경과를 봐서 그 엔도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괜찮아지면은 최종 크라운을 한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엔도를 안 하고도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엔도를 안 하고 바이탈 크라운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그 정석인데 이것이 정석이긴 하나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환자가 그 증상을 느끼자마자 바로 치과로 오냐 이거죠. 오느냐 아니죠.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며칠, 몇 주, 몇 달, 뭐 심지어 몇 년을 참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치과로 올 즈음에는 꽤나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꽤나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수에 그 근접한 상태 크랙이나 파절이 치수와 매우 가까워진 상태가 많죠. 그 상태에서 사실은 그 프라비저널 크라운을 했을 때 이게 풀 파워로 조작을 하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그 파우더 리퀴드를 믹스해서 만드는 PMMA라는 것이 강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는 더더군다나 임시비치아라고 했을 때 그 풀 파워로 조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상태에서 괜찮다 해서
최종적인 크라운을 해서 완전히 괜찮다는 보장이 없죠. 더더군다나 치수에 매우 가까운 크랙이나 파절의 그 크랙이나 파절이 치수에 매우 가까운 상태에서 이게 과연 템포러리 프로비저널 크라운이 괜찮다 해서 최종 크라운이 괜찮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엔도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죠. 더 안전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상가는 이론가가 아니잖아요. 이론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프랙티셔너잖아요. 그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주 불안한 미래를 함부로 환자한테 제시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크랙 치아, 더더군다나 이제 환자가 꽤 오래 증상을 겪은 크랙 치아라면 크라운을 하기 전에 엔도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기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엔도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크랙 치아는 결국 이제 엔도를 하든 안 하든 이제 보통 이제 크라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라운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360도 커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구치부, 특히 대구치에서는 상당히 안전해진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파절치아의 경우 결국 이제 이런 파절의 영향으로 인해서 크라운 쪽에 파절이 되면은 크라운 쪽이 파절된 거는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하면 이제 많이 커버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치근 쪽의 파절이죠. 치근 쪽의 파절은 뿌리를 감싸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치근 쪽으로 파절이 되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파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이제 프루빙이죠. 그래서 프루빙을 많이 하죠. 그런데 프루빙이라는 거는 일단 어태치먼트가 로스가 일어난 후에나 이 프루빙에 의해서 이제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오래된 수직 파절이면 프루빙에 의해서 이제 프루빙에 의해서 이제 꽤 체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포켓이 예를 들어 뭐 7mm, 8mm, 9mm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치아가 매우 상태가 안 좋구나 하면서 이제 이제 발치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눈치를 쉽게 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수평 파절이죠. 수평 파절의 경우에는 프루빙으로 체크가 잘 안 되죠. 프루빙으로 체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수평 파절이
그래서 수평 파절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모빌러티 테스트를 하죠. 모빌러티 테스트를 하면은 좀 그래도 그, 그 소구치 같은 경우에 이제 모빌러티가 좀 심한 경우에 그 치조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닌데 모빌러티가 꽤 심하다 싶으면은 그 수평 파절을 의심해 봐야죠. 여기서 수평 파절이 의심될 때는 모빌러티 검사에 뭔가 의심될 때는 CT를 찍어보면 좋겠죠. CT를 찍어보면은 그쪽에 이제 파절선이 치근이 이렇게 약간 벌어진 분리된 그곳에 이제 파절선을 CT로 체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치근 파절에서 이제 수평 파절 이거를 잘못 만나면 이게 우리가 모든 치료 환자에서 모빌러티를 체크하고 프로빙을 하고 CT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못 만나면 임자를 잘못 만나면 아주 환자 매니지에서부터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파절을 보통 이제 수직 파절은 그 머릿속에 그래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수평 파절을 놓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수평 파절 말고 또 뭐 그런 게 있죠. 스플릿 루트 이렇게 해서 치관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뿌리 끝이 갈라진 경우 이런 경우도 프로빙으로도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끝에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코로날 쪽에 어태치먼트에 별 문제가 없어서 프로빙을 해도 안 나오죠. 근데 환자는 씹을 때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한마디로 에이피컬 루트 프랙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에이피컬 루트 프랙처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조심해야죠. 그래서 아무리 엔도를 열심히 해도 이런 거 만나면은 참 이것 역시 매우 곤란한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절이라는 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냥 치아에 균열이 좀 있는 증상이 없는 크랙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증상이 있는 크랙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이 루트 쪽으로 진행이 된 경우가 있을 거고 루트 쪽으로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크라운 쪽에 커습 정도만 프랙처 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크랙과 프랙처에서는 뭐 예를 들어 에이피컬의 루트가 부분적으로 갈라진 경우가 있을 것이고 뭐 하라잔탈하게 부러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쉽게 단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치아 파절의 분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수백 가지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심평원에서 보여주는 코드만 해도 파절의 코드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 한마디로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 다르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은 시멘탈 티어도 있죠. 시멘탈 티어. 그래서 한마디로 배갑질이
치근을 둘러싸는 백악질이 떨어져 나온 경우, 뭐 이런 경우도 그 씹을 때 통증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별 문제 없는데 괜찮은데 하다가 나중에 그 엑스레이상에서 아주 미세하게 보여서 그런 걸 이제 눈치채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일종의 루트 프랙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달라요. 그래서 크랙이 있는 치아는 결국 발치하게 될까, 발치해야 할까 모르지.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저는 그 임상가는 그 일단 그럼 대책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뭐 진단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뭐 프루빙도 있고, 그다음에 모빌러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또 뭐가 있을까요? 환자 히스토리 테이킹도 잘해봐야 되고요. CT도 뭐 페리에피컬도 잘 찍어야 되고, CT도 필요하면 꼭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저도 사실 지금 이게 그 일종의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이제 어떤 온라인상에서 이런 그 워드 프로세서의 형태를 빌려서 이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진단에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이다. 프로빙, 모빌러티가 심하면 이제 수평 파절을 의심해 본다고 했죠. 프로빙은 기본이고요. 파절 치아의 진단에서. 그리고 환자의 아픈 증상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아픈 증상을 자세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페리에피컬도 기본이고 파노라마도 필요하면 찍어야겠죠. 뭐 파노라마는 기본적으로 많이 찍으니까 필요하면 CT를 찍어서 이 XYZ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라도 파절선, 그 치근에 분리된 단면이 보이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엔도를 하게 된다면 엔도에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게 중요해요. 엔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치아가 그 크랙이나 프랙처 때문에 아픈지 아니면 클리닝 앤 쉐이핑이 부족해서 아픈지, 결국 이제 그 엔도라는 건 클리닝 앤 쉐이핑이잖아요. 클리닝 앤 쉐이핑의 완성도가 높아야, 그래야 이 정도면 엔도 원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확신을 할 수 있어야 그 나머지 경우의 수가 보통 이제 크랙이나 프랙처죠. 그래서 이런 크랙이나 프랙처 쪽으로 그 좀 더 자신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엔도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이유 중에 그 하나가 이 정도면은 엔도 문제는 클리닝 앤 쉐이핑의 문제는 아닐 거야 라고 개인적으로 그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자신의 술식의 객관적 완성도를 올리는 거예요. 클리닝 앤 쉐이핑의 객관적 완성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 이거를 빠르고 확실하게 잘 해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전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진단이 빨라야 환자가 고생을 덜해요.
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단이 빨라야 환자가 고생을 덜해요. 환자가 고생을 덜해야 술자도 고생을 덜해요. 그래서 그 사실 저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 시작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무슨 이런 증례를 얘기하는 보통 이제 증례로 얘기하는 임상가이지 이런 그 어떤 그 통찰에 관련된 임상의 통찰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그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뭐 약간의 그 통찰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해보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진단을 잘하자. 진단을 잘하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주로 엔도죠. 클리닝 앤 쉐이핑의 완성도를 그 좀 객관적 완성도를 높이자. 그렇게 해도 문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그 차도가 없으면 그럴 때는 크랙이나 프랙처일 확률이 크랙이나 프랙처 원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그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빨리 눈치를 채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좀 물론 환자의 캐릭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안 되는 거는 그 얼른 그 손절하고 발치하는 게 환자한테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발치의 후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단과 엔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무 말 대잔치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나서 약간 덧붙이는데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엔도를 하고 그리고 코어를 하고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프라비저널 크라운을 해서 그 완전히 괜찮으면 이제 최종 보철로 가면 되죠. 최종 보철로 가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엔도를 했는데 증상이 있다면 이게 뭐 보철적으로 꼭 필요해서 뭐 프라비저널 크라운을 증상이 있더라도 좀 해서 지켜보는 봐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철적으로 필수가 아니라면 그 증상이 크랙이나 파절 치아에 증상이 있다면 그 근관 충전을 하지 마세요. 근관 충전을 미루는 게 그게 그 현명한 선택이죠. 만약에 근관 충전을 이미 했다면 그러면 코어도 미루시는 게 좋죠. 그리고 코어도 했다면 프라비저널 크라운을 미루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엔도에 거의 뭐 달인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뭐 근관 충전을 그 뭐 그리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코어도 그리 뭐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크라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다 이렇게 그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 음,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초심자들은 피해야 해요. 이게 한 번 넘어가면 초심자의 그 현실은 막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증상이 있는 상태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피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증상 있는 치아에 막 근관 충전하고 코어하고 크라운하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도대체 얼마나 자신 있길래 저러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그 소심한 게 최고입니다. 소심한 게 미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충전을 하고 뭐 꼭 크랙치아가 아니더라도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코어를 하고 더더군다나 프라비저널 크라운을 하고 파이널 크라운을 하고 이거를 감당을 하기가 쉽냐 이거죠.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건 조금 한 걸음 좀 느리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소리만 자꾸 들어서 문제네요. 여기까지